안녕하십니까. 가치지향의 정신으로서 사랑, 그 네 번째 소주제, 사랑의 힘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함투성이인 감정들의 가장, 가장 밑바닥에서 그래도 그 감정들을 추스를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판도라의 상자 가장 밑에 깔려있는 희망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믿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2013년 미국의 우디 앨런이 감독한 영화 블루 제스민은 더 이상 사랑이 믿음을 받쳐주지 못한 채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제스민이라는 여자에 관한 냉혹한 이야기입니다. 제스민을 묘사하는 우디 앨런 감독의 좀 섬뜩한 손 속에는 무언가 이 감독의 처절한 실제 인생담이 담겨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2000년에 만든 스몰 타임 크룩스 같은 영화는 늙은 남녀가 천진난만하게 상호 교감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에서 간신히 믿음으로 추정되는 따뜻함을 회복합니다. 그 따뜻함이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인지는 여전히 좀 애매하지만 말이죠. 2005년 일반적인 치정 스릴러의 관습을 잔인하게 깨뜨리는 매치 포인트에도 연인 사이의 믿음은 실종되며, 2014년 마술사와 사기꾼의 사랑 이야기인 매직 인 더 문라이트의 경우를 보아도 남녀 주인공이 맺어지는 해피엔딩임에도 우디 앨런의 영화 만드는 즐거움은 사랑과 믿음보다는 속고 속이는 배반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우디 앨런은 엄청난 다작으로도 유명한데요. 1977년 그의 초기 작품 애니 홀 이래 적어도 남녀의 사랑에 관한 한, 사랑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란 세간의 입장은 그에게는 온통 물음표가 뜨는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나 다작이면서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작품적 완성도를 과시할 정도로 재능이 있는 작가가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눈매와 입가에서 느껴지는 서글픔과 냉소는 솔직히 보기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울한 재능의 영향력에 대한 반작용이 내가 이 특강을 준비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1997년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마버가 발표한 희곡을 원작으로 2004년 미국의 마이크 니콜스가 감독한 영화 클로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그런 반응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고요. 이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로서는 이 영화에 깔려 있는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좀 불편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 이 영화의 제목을 번역하면 관계 종결자, 즉 클로저입니다. 이 영화에는 자의든 타의든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끝장내는 연인들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인들이 관계를 끝나는 순간은 누가 끝내든 간에 연인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개의 경우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지가 되는 것은 역시 사랑이라는 감정이고요. 다시 말해, 믿음을 잃는 순간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만 않는다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대어 조금씩 연인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감정의 힘을 믿지 않으시나요? 안타깝게도 클로저라는 이 영화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소비만 하지 그 긍정적인 힘에 대해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를 냉소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비비 꼬여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안타깝게도 클로저라는 이 영화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소비만 하지 그 긍정적인 힘에 대해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를 냉소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비비 꼬여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소비만 한다는 이 표현이 물론 내가 한 표현입니다만은 예, 뻘쭘하긴 하죠. 정말 좋은 표현 아닌가요? 예, 역시 뻘쭘하네요. 네, 영화 클로저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포스트맨스 파크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평범한 사람들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영화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앨리스는 여기에서 자신의 가명을 가져오고요. 실제 인물이었던 앨리스 아이리스는 1885년 26살의 나이에 불타는 집에서 3명의 조카들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보모였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긍정적인 힘에 관한 믿음은 19세기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2012년 배경수 김진우 연출의 TV 드라마 난폭한 로맨스는 사랑의 힘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야구선수 무열과 그를 경호하는 유도선수 출신의 은재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무열의 첫사랑 종희가 개입해서요, 삼각관계의 구도를 형성하죠. 드라마의 최종 회에 드라마 내내 긴장과 서스펜스를 담당했던 무열을 위협하는 스토커가 은재와 종이의 옷을 바꿔 입히고 얼굴에 봉지를 씌운 채 손을 묶은 다음 수영장에 집어 던집니다. 무열이 구하려 수영장에 뛰어들었지만 두 사람을 다 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누구를 먼저 구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구하겠죠? 이것이 이 작품의 대단히 흥미있는 지점입니다. 예, 무열은 은재를 먼저 구합니다. 스토커는 잡히고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은재는 여전히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커가 옷을 바꿔 입혔기 때문이죠. 무열이 자기를 먼저 구했다는 것은 결국 종이를 먼저 구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그래서 시무룩해 있던 은재는 무열에게 꿀밤을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왜 믿지 않느냐는 꾸지람이었겠죠. 곧이어 무열은 은재에게 신발을 보고 알아챘다고 말하며 은재를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드라마는 끝납니다만 나는 무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설정은 무난한 드라마의 엔딩을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표면적인 상투성일 뿐입니다. 정작 한 켜 아래에서 드라마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열은 은재에게 꿀밤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네가 더 튼튼하잖아. 그리고 꿀밤. 예, 무열의 첫사랑 종이는 몸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유도 선수 출신의 은재는 몸이 아주 튼튼하죠. 두 사람은 다 무열에 가까운 친지들입니다. 물론 무열은 은재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은재가 그 튼튼한 몸으로 버텨주길 기도하면서 종이를 먼저 구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은재는 무열이 자기보다 먼저 종이를 구한 걸 이해해야 했을 거고요. 자신의 몸이 더 튼튼하니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무열의 선택으로 은재가 무열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죠.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보다 몸이 약한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었던 연인의 선택에 대한 믿음. 그것이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라는 이번 서챕터의 주제에 적합한 난폭한 로맨스의 본래 가치입니다. 내 생각에 동시간대 시청률이 가장 낮았던 난폭한 로맨스는 보는 사람은 적었지만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솔직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종이보다 은재를 먼저 구한 무열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게 해주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좋은 드라마입니다. 자, 드라마는 그렇다고요.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좋은 영화는 1997년 미국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콘택트입니다. 나의 선택은 그랬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지요? 콘택트의 주인공은 외계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엘리라는 여성 과학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천문학자가 되기까지 홀로 외로운 성장 과정을 밟습니다. 그녀 앞에 팔머라는 믿음직한 신학자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부모를 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은 엘리로 하여금 사랑이란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헤어짐의 두려움이 그만큼 컸던 거죠. 그래서 엘리는 팔머를 떠나 과학적 연구에만 전념합니다. 팔머는 엘리에게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게 해줄 나침반을 남기고요. 그러던 중 외계로부터 지구에 당도한 놀라운 메시지를 엘리가 포착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는 외계인이 전해준 설계도로 만든 발사체를 타고 지구를 대표해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의 눈에 인간은 결함 많은 존재이지만 그러면서도 속 깊은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외계인은 엘리에게 과학의 경이로움과 우주의 신비스러움을 전해줍니다. 엘리는 외계인을 만나고 지구로 돌아오지만 엘리가 지구를 떠난 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고작 몇 초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의 경험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신학자 팔머가 공식적으로 엘리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팔머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녀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는 이제 비로소 팔머가 내민 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과학자와 신학자는 사랑의 힘으로 믿음에 도달합니다. 외계인이 인간에게서 본 가능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도달한 믿음이 외계로부터의 소식이었던 거고요. 아, 이렇게 써놓고 보니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란 소챕터의 마무리 작품으로 컨택트는 여전히 역시 좋군요. 이 영화는 1980년 코스모스란 책을 펴낸 과학자 칼 세이건이 1979년 영화 제작 1차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1985년 소설로 출간했다가 1996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도전해 1997년 소설 마무리한 작품입니다. 영화 작업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칼 세이건은 영화가 개봉되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요. 예, 이렇게 가치 지향의 정신으로서 사랑,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란 소챕터를 컨택트란 영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좋은 영화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컨택트로 사랑의 힘으로 믿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새로운 소챕터로 다시 만나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